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2월 3주차 방송입니다. 제가 어제 브레이크 뉴스를 올리느라고 오늘 방송이 하루 정도 늦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체크 키워드는 금리 인상, 대통령 탄핵, 사드 보복, 제4차 산업혁명 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죠. 자, 2월 4주차 상승, 2월 5주차 하락, 그리고 3월 1주차 상승인데요. 여러분 차트 보시면 약간 못 느끼시나요? 느끼시는 거 없으시는가요? 아, 저점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100선 박스권을 등락하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이 상단이 와 있는데 이제 방송을 제가 오늘 월요일에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뚫었다 그랬죠. 예. 그렇지만 중국 사드 보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 한번 보실까요? 자, 외국인이 계속 샀군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온 외국인이 과연 뭘 샀을까요?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재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방송을 녹음하는 오늘도 올랐죠? 예. 자, 결국 2080선 하방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저점이 높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2100선을 재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눌림목을 차트로 한번 설명드린 방송이 있는데요. 잠시 증시체크에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박스권을 돌파하면 바로 올라갈 확률이 많나요? 떨어질 확률이 많나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나요? 제가 그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박스권을 돌파하면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빠진 거죠. 지금 5월 2주차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돌파를 이번에 아마 오늘인데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중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박스권 상단에 있으면 다 바로 돌파해서 쭉쭉쭉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확률상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죠. 코스닥도 좀 오른 것 같죠? 예, 2월 4주차 보합, 2월 5주에 한참 떨어졌고 3월 1주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한번 수급 차트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기관이 올 때까지 사면 안 된다. 그 말씀드렸었죠. 근데 기관이 샀네요. 외국인도 샀고 사실 매수 액수가 그렇게 뭐 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샀다는 거.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수가 없죠. 자, 코스닥 지수가 610선 돌파를 시도했고요. 아이템이 바이오주를 매수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주나 제약주 내수주예요. 예. 한미합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제 제가 늘 한 번 말씀드렸었죠. 기관도 분기 결산을 해야 된다. 걔네도 분기마다 영업 목표가 있듯이 수익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도 뭔가 몇 가지 종목 슈팅을 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아이템이 바이오주를 계속 매수하는지 그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그리고 다시 뭔가 원상복귀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 인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시가 불확실성이 제거됐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되어서 증시가 강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FOMC가 3월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상황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3월 금리 인상이 확실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 조짐이 나타나고 있대요. 결국 이건 이제 저금리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유럽도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신흥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수출이 많은 신흥국인데 저희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어려운 게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외국은 좋은데 우리는 안 좋은 거죠. 어쨌든 저희는 이제 주식에만 한정해서 보자고요. 주식에서만. 자, 트럼프 등장 이후 신흥국에 유출되었던 자금이 다시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시 충격은 예상보다 적거나 단기적으로 끝날 걸로 예측이 되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외국인 증권 보유액이 사상 최고입니다. 상장 주식 6,590억 원 순매수했고요. 상장 채권 5.2조, 순투자로 총 5.8조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외국인은 상장 주식의 503조, 시총의 약 32%고요. 상장 채권 96조, 전체 상장 채권의 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작년 이후부터 계속 매입하고 있어서 코스피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월에 1.8조, 2월에 0.7조. 근데 이제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사죠. 여러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산다는 건 외국인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검은 머리 외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 사는 거다. 다만 이제 외국을 이렇게 거쳐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그 국내 종목 리서치가 없어요. 리서치 팀이. 걔네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살 수 있는 마지노는 뭐 SK 하이닉스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아주 코스닥이 아주 대형주 아니면.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개인은 뭐 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코스피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나는 진짜 큰 수익 원해. 30%, 50%, 70%, 90% 이런 수익 원해. 그럼 코스닥을 사셔야 돼요. 근데 안 갈 확률이 높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수익도 높고 확률도 높을 수는 없죠. 리스크와 수익은 반비례합니다. 근데 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러면 코스피를 사셔야 되는데 코스피 대형주 사셔야 돼요. 좀처럼 10만원 넘는 주식 잘 안 사시죠. 근데 사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코스피의 주인은 내가 계속 말씀드려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짜잘한 거 잘 안 산다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가 종목별로 이렇게 딱 해놓고 인덱스로 산다니까. 이렇게 딱 쇼핑 목록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몇 종목만 사고 판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코스닥은 해야 된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코스닥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포커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국제 유가가 50달러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산유국 감산 효과에 무임승차하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오펙이 산유국 감산을 했는데 이 틈이 다 해갖고 셰일 업체가 원유 생산을 늘렸어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한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때다 하고 이제 산 거죠.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버리고 돈은 딴 놈이 버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도 특히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셰일가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유와 셰일 석유 간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중동은 지금 유가가 올라가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 아람코라는 그런 이제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거든요. 근데 유가가 높을수록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믿겠어요, 지금. 제가 석유에 대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됐습니다. 3월 10일 금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인용을 선고했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는 저희는 주식으로만 봐야죠. 불확실성이 제거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더 요새 나오는 언론 보니까 한국엔 더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맥주보단 정책주로 봐야 된다. 이제 후보도 어느 정도 갈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올 사람 나오고. 그래서 대선 테마 중엔 문재인 정책주. 제가 문재인의 인맥주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작년에 다 올랐어요. 예. 그리고 안희정 인맥주가 강세다. 그렇지만 이제 정책주에 관심을 갖고 미리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사드 보복 지속 중이지만 파급력은 점차 약화가 됐다. 뭐 게임에 대해서도 뭐 금지령 내려서 약세가 지난주에 좀 나왔었는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시장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포했던 화장품주가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팅을 하는 거죠. 좋아질 수 있다. 지금보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화장품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느끼지만 주식에서 돈을 벌려면요, 남들보다 두 발짝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뭘 해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철강업체가 구조조정한다 그랬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강주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릴게, 세계 경기와 함께 살아가는 해운주다.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했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남은 거에 대한 반사이익의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해운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현대상선이 정부 지원과 신용등급 상향 등의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고요. 이 해운주는 크게 컨테이너주가 있고 벌크주가 있어요. 벌크선주. 벌크는 뭐예요? 뭐 곡물, 석탄처럼 어떻게 이게 박스, 컨테이너 박스에 못 넣는 거 있죠. 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배값도 싸요. 그냥 공간만 만들면 되니까. 중국이 가장 많이 했던 거고. 그런 거 이제 그런 관련 주가 있고, 대한해운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박스에 넣어서 수출하는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흥하해운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한해운은 벌크 운임이 상승이 됐고, 또 대한상선을 이제 일부 인수를 해서 영업이익이 빠르게 정상화 중에 있습니다. 또 흥하해운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컨테이너 매출이 80%로 운임이 정상화 기대되고, 이제 그 KS 해운, 사실 요거는 크게 많이 안 갔던 거거든요. 특수화물이에요. 이건 또 중심이 뭐 가스 이런 거 있죠. 액화 이런 거. 그래서 수익성이 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운주 진짜 엄청나게 수준간 빠졌어요. 그러니까 해운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 4차 산업혁명 수혜주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 SK텔레콤 등 이제 통신주가 52조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통신주가 지금 나홀로 강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보시면, 이 제조업과 첨단 IT 기술이 만나서 어떤 그 작업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생산 과정의 첨단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카테고리로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스마트카, 가상현실 등이 주요한 테마인데요. 그 사실 이는 5G 빼고는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 많이 손에 탄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5G, 그리고 이 4차 산업을 하려면 통신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5G 쪽에서 일단 그걸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 쉽게 말해서 5G가 통신주잖아요. 근데 통신주를 이렇게 쫙 보다 보니까 흑자가 나는 회사가 별로 드물어요. 그래서 조금 어쨌든 제가 좀 가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유비쿼스, MDS테크, 어버브 반도체, YW 등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핫한 테마로 방송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 증시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증시의 변곡점인 시기입니다. 뭔가 판이 바뀔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매매보다 주도주 발굴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매매보다 종목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난주부터 일자리, 복지. 또 복지는 크게 뭐예요? 의료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예전에 뭐 임플란트를 무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이미 하고 있지만, 그런 복지, 그다음에 소비활성 좀 그렇고, 이제 IT 업종,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갖고 이제 주도주를 좀 찾아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대선 주자들의 주요 정책에 따라서 시장에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이 가능합니다. 왜냐? 지금 변곡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과 말 한마디에 따라 이제 관련주가 출렁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책주는 2박 3일인 경우는 드물어요. 인맥주는 그렇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인맥주보다는 정책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잘 보시면
이제 4대강 테마라든지 자전거 테마 같은 이제 초대형 정책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테마가. 그래서 일자리, 복지 정책, 소비 활성화 같은 종목을 선별해서 주도주를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월 FOMC가 금리 인상 후에는 IT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근데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출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결국에 예전에 샀던 게 뭐예요? 작년 12월이랑 1월에 반도체 IT 업종을 산다는 거죠. 결국 그것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까보면 화학도 제가 방송한 거 보시면 상반기까지만이고, 어쨌든 반도체 IT 업종은 뭐 미국 뭐 트럼프와도 별로 상관없는 거고, 디스플레이 이런 거 미국에 완성 TV 세트 업체가 없습니다. 반도체 당연히 마이크론이 있는데 그건 과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못 올랐던 중소형 IT 종목이 좀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안 갈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중에 또 크게 가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종목을 이게 한번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금리 인상 후 환율이 1150원을 넘을 경우에는 반도체 및 IT에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크게 제가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죠. 이런 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송도 요거에 포커싱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키워드는요, 주도주 발굴입니다. 어떤 매매보다 주도주 발굴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3월 16일 방송 안내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